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두둑하게 챙겨가는 시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네, 간밤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와 또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오늘 상승장 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뉴욕 증시에서는 이 전기차들의 폭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5%대 그리고 리비안도 6%대 급등세 보였었는데 여기에 이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가 CEO의 긍정적인 발언 하나로 30%까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많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 중에 저와 함께 보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실 업종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인데요. 오늘 메디톡스는 두바이 현재 공장 건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재도 3%대 급등하는 중입니다. 21만 8천 원 선에 체결되고 있고요. ST팜도 3% 가까운 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7만 8,300선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3%대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처셀도 3.7% 상승 중입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도 7.68%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현재가 5만 1,900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같이 살펴볼 업종 바로 반도체주인데요.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NS텍이 현재가 31,700선으로 전장 대비 거의 8%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도 2.58% 뛴 37,750선 체결되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도 현재 28,100원 선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산 레오룩스도 전장 대비 2.67% 상승한 44,2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는 반대로 하락하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강업에 이어서 건설업도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2.54% 하락장인데요. 36,400원에 현재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건설 현재가 4만 300선으로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운 낙폭을 연출 중입니다. GS건설도 1.3% 빠지는 중이고요. DLENC까지도 오늘 1.64% 하락한 32,900원에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장 마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챙겨가시려면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현재 오늘장 시장의 핵심 업종을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지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현재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강세 업종입니다. 오늘 석유, 화학 관련주들 1.28% 견조한 흐름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한 이 네이버 등 여러 업체에서 웹툰 관련주들 좀 강세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3.48%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현재 3% 가까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약세 업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과 건설 모두 이 수주 소식이 조금 들어와 있었지만 오늘은 좀 약세장입니다. 철강은 1.1%대 낙폭을 유지 중이고요. 건설업도 1.69% 하락장입니다. 해운 관련주들도 오늘 1.42% 떨어지면서 현재 낙폭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오늘 강세 업종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석유화학과 웹툰,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화학 업종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해부터 업황 개선 전망이 좀 제기됐는데요. 올해는 이 중국발 수요 회복으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석유화학은 철저하게 글로벌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공급을 많이 늘려놨는데 올해는 이제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MEG가 있는데요. MEG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자금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0%까지 올라가면서 이 MEG 관련된 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석유화학 회사들은 조금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집중적으로 증설했던 이 말씀드린 MEG 관련돼서 이 아시아 관련된 그 톤당 380불 정도 수준의 그 시황 악화가 가동률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2025년까지 평균 가동률 예상하는 게 한 6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MEG 가격 약세가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인데 2월 셋째 주 기준으로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연초에 10.7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2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 평균 정도 수준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미국 그 소위 말하는 정유화학 설비의 가동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한 80% 중반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러시아산 그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 가격의 상한선이 굉장히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업체보다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바닥 밑에 뭐 지하실을 갔다 이제 석유화학 제품들이 가장 기본적인 ECC와 NCC가 있는데요. ECC는 에탄크래커, 주로 미국의 석유화학 설비고요. NCC는 주로 아시아와 유럽의 설비입니다. 아시아랑 유럽이 굉장히 포지션이 겹칩니다. 70% 이상 NCC가 겹치는데 이 NCC 같은 경우는 톤당 스프레드가 약 손익분기점이 한 300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죠. 215불까지 뭐 거의 50% 이상 빠졌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한 250불대 계속 왔다 갔다 했고 2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300불에 근접한 가장 최근 2월 셋째 주 평균 가격이 298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에틸렌 스프레드 회복세는 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여전히 대형 NCC 설비, 그러니까 가장 큰 데죠. 페트로차이나가 120만 톤, 그리고 중국의 탑2, 넘버2인 그 시노팩 하이난이 역시 120만 톤의 엄청나게 대규모 이 대형 NCC 설비를 그러니까 시노팩도 가동하고 그다음에 페트로차이나도 두 개 다 모두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프레드가 개선됐다는 거는 조금 굉장히 석유화학 제품 측면에서는 석유화학 업계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하고 한국의 소위 말하는 이 그 석유화학 업체 가장 다운스트림이라고 하죠. 이 ABS라든지 뭐 PVC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석유화학 제품, IT 내장재에도 쓰이거나 건자재에 쓰이거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쓰이거나 뭐 고무의 소재를 쓰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동률이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바닥을 지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럽 경쟁사 가동이 중단되고 또 가동률도 좀 하락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렇게 화학업종들 조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올 초 석유 화학주들 동반 상승에 이 송원 산업도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향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가장 다운스트림에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그 소위 말하는 미드스트림이나 업스트림보다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건 맞고요. 작년에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체들, 그러니까 에탄 크래커 업체들이 증설하면 증설할수록 이 회사는 그 에탄 크래커에 산화 방지제, 첨가제를 납품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증설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수혜를 받는 업종이었는데 작년에 대규모 유럽발 에너지 가격 상승,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화학사들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산화 방지제를 만드는 이 송원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거는 2등이 송원 산업이고요. 1등이 글로벌 독일 업체 바스프입니다. 바스프 역시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굉장히 좀 수요 부진, 첨가제 수요 부진을 겪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대규모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플라스틱 수요 증가로 다시 가동률이 지금 뭐 90%까지는 아니지만 80% 초반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에 대한 그 소위 말한 매출 회복세를 점쳐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화 방지제 수출 가격이 8개월 동안 계속 빠지다가 지금 1월 들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 방지제 수출 가격도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의 가격 판가 또한 11월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4개월째 연속 수출 가격, 산화 방지제 수출 가격도 상승되고 있고 물량도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전년 대비해서 분기별 실적이 2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세 업종 중 화학, 그것도 석유 화학 관련주들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약세 업종 앞서 철강과 건설, 해운주도 좀 꼽아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철강 업종들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 업종 역시 양회를 앞두고 이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 철강 업들은 좀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철강업 자체가 굉장히 경기 민감제 산업인데 철강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철저하게 철강도 수요와 공급에 움직이는 화학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주가는 빠지지만 근데 그 1월 달부터 2월 달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굉장히 철강주 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역시나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가 아마 한 1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진한 튀르키예가 한 21%, 글로벌 유럽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에 4군데의 나라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러시아가 291만 톤으로 11%를 차지하고 우크라이나가 171만 톤으로 6%를 차지하고 터키가 547만 톤으로 21%를 차지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4% 미만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철강 3곳이 지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공급이 타이트해진 수급의 공백을 한국하고 중국이 메꾸고 있고요. 한국이 11%나 증가한 296만 톤을 메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가장 큰 거는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미국의 철강사,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사, 뭐 대만의 1등 철강사, 그다음에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까지 뭐 KG스틸 그것도 종류 철강의 종류도 후판, 그다음에 열연강판, 뭐 코일, 그다음에 컬러강판 모든 가격을 계속적으로 매월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업황이 회복이 되고 있고 업황에 대한 자신감으로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다음에 말씀 주신 중국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중국 관련된 일단 조선용 철강 수요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드디어 이제 연간 1,000만 톤을 돌파해서 올해는 1,300만 톤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조선용 철강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관련된 뭐 1월 신규 주택 가격 지수도 전월 대비 0.1%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월간 부동산 개발 투자액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의 전방 산업은 당연히 지금 굉장히 회복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별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강주 지난주에도 이미 한 차례 들썩였는데 이 앞서 중국 이슈 좀 살펴주신 것처럼 양회 전후로 해서 현대제철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현대제철은 포스코홀딩스랑 다르게 뭐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있는 건 아니어서 철저하게 철강업에 굉장히 많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데 현대제철의 가장
큰 뭐 고객사인 현대차와 이 조선업의 업황이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점에서 지금 뭐 한 1% 정도 빠진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근데 11% 빠졌지만 여전히 전 고점을 넘는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제철도 철강 가격의 인상을 분명히 올해 하반기부터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추세가 뭐 반전돼서 추세가 이탈됐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고요. 현대제철의 수급도 보시면 기간은 조금 팔고 있지만 장기 수급으로 봤을 때 현대제철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현대제철, 포스코 그 밑단의 동국제약까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뭐 최소한 60일, 120일, 뭐 240일 이렇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매수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현대제철 또한 특히나 올해보다는 내년에 영업이익단에서 2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전체 코스피의 철강금속 평균 PER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뭐 글로벌적으로 이런 철강 관련된 이 생산 기술이나 이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제철 향후의 주가 전망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또 다른 종목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철강업 중에서 이 전일장 상한가를 좀 터치한 세아 베스틸 지주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스페이스X 납품 소식에 어제장 이 세아그룹주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아 베스틸 지주는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 오늘장은 좀 하락입니다. 이게 차익 실현 매물 추례로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 관련된 어제 나온 이슈는 확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슈라서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아베스틸의 본업 자체는 그냥 매출과 이게 그렇게 큰 폭으로 성장하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단에서 조금 5에서 한 8%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아베스틸이 지금 주가가 싸진 않은 수준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보시면 지금 기관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최근에 기관이 그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어제부터 대량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주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오히려 세아베스틸보다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현대제철이 같은 철강 업종 내에서 본업의 그러니까 철강업 본업의 회복에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현대제철하고 포스코홀딩스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아 베스틸 지주의 급등세에 연출된 점 조금 짚어주셨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 주도한 핵심 강세와 약세 업종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시는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하락하는 업종의 철강업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고 현대제철이랑 다르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가장 앞단인 2차 전지 소재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리튬 정제 사업은 돈 찍어내는 면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내에서 리튬의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KT 그 대표도 지금 중간에 내려오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최정우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본업에 대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가치가 최소한 수산화 리튬의 가치가 한 4조 이상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로 드디어 그러면 2024년에 반영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단 2024년에 매출 1조 8천억이고요. 그 이유는 역시나 그 아르헨티나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이게 1단계, 2단계 만약에 그 1조 7천억 정도 그 관련된 매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가 작년 말부터 리튬에 1조 3천억, 그다음에 니켈에 6,200억, 리사이클에 2,500억 정도 투자한 게 있거든요. 요거는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2025년에 수산한 리튬이 한 8.3만 톤, 그다음에 니켈이 2,500톤, 코발트가 800톤이 진짜 양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4, 2025, 2026 요 3년이 그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소재단은 엄청나게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2026년에는 수산화 리튬만 10만 톤 이상을 채굴해서 이거 관련돼서 리튬 매출만 한 7조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 알려지긴 했는데 좀 더 이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PER은 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리튬 사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한 7%에서 9% 정도 조정이 나온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리튬의 왕이라고 좀 꼽아주신 포스코 홀딩스를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좀 들어주셨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수산화 리튬 가치는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일 텐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31만 7천 원 현재가에서 지금 고점 대비 아까 말씀드린 8% 정도 빠진 수준이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최소한 1년 이상 보유하면 증권사에서도 그 소위 말한 1년 포워드 PR 기준으로 지금 한 뭐 7배 정도 수준인데 이게 리튬에 대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치가 반영된다고 치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자회사가 그 실적이 계속 올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최소한 PER 여기서 30에서 40% 이상은 줘야 된다. 그러면 목표가는 한 40만 원 정도로 나오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온 가격이 27만 원 좀 후반 정도 가격이거든요. 네, 27만 원 5천 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27만 5천 원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건 좀 추세가 이탈된다고 보고 있고요.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이 가격대는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좀 권해주시면서 매수가를 28만 원에서 30만 원 선, 여기 목표가는 40만 원 선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장기 보유에만 이런 목표가와 뭐 매수가가 좀 적용이 될까요? 뭐 단기 트레이닝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를 단기 트레이딩 하기엔 포스코홀딩스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움직이는 그렇죠. 종목은 아닌데 네. 아마 분명히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오히려 막 그 당일 기준으로 막 6% 7%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6% 7% 당일날 빠진다면 네. 저 같으면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 눌렸을 경우에 계속 담아가라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당일날 크게 하락하는 나왔을 때는 네네. 오히려 쫄지 말고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1, 2%씩 계속 빠지는 거는 오히려 추세 하락이라고 보고 있어서 추세 하락의 큰 관점으로 봤을 때는 20%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더 이상 빠지면 추세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김지훈 대표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둔 이 시점에 내일장 시초가의 노력을 공략주 알아보는 레일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재규 AG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내일장 좀 시초가에 노려볼 이 업종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입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냈는데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제 제조용 로봇으로도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죠. 많은 기업들도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으로 스마트 팩토리 좀 들고 오셨는데 이 지난 시간 로봇에 이어서 스마트 팩토리 업종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로봇과 어떤 좀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업종별 이슈부터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을 소개드리면서 로봇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도 로봇 산업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과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성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서 뭐 30%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스마트 팩토리 쪽은 아직까지 자금이 다시 한번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간에 글로벌 뭐 산업 구조 자체가 이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씩 변화가 있죠. 그래서 뭐 원재료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분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향후 뭐 2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글로벌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봐야겠지만 물론 뭐 인건비가 내려가고 원자재 가격이 뭐 하향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로봇 산업이나 공장의 자동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위험한 산업군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공장 로봇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계속해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예전에 내연기관에서도 당연히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이제 전기차로 많이 변화하면서 그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화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부각이 덜 되고 있지만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은 굉장히 시장이 괜찮죠. 어제 뭐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좀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강 후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증시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명분이 없고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소외되거나 조정 시에 낙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내재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근데 제가 오늘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내재 가치보다는 성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뭐 이 종목도 올라가고 저 종목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더 집중도 있게 종목군들을 추려내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시장이 좋다면 더 좋을 것이고 시장이 안 좋더라도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 지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진 않고 있지만 체크를 해두시고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 로봇 산업과 조금 일맥상통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지난주 좀 이슈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또 인건비 상승에 기업이 좀 부담감을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로봇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도 대체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현재 가파른 성장세 기대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난주 로봇 관련주들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일맥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양 업종의 비중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자면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군들 뭐 제가 오늘 소개드릴 종목도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하시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분할 매수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셔도 되는 부분이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로도 로봇 관련주들이 메리트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쨌든 과열권에 들어가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좀 줄여주시면서 로봇은 좀 줄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살짝 늘리는 게 현재 상황에선 좀 더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분할 매수로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라 말씀해 주셨고 결론적으로 로봇은 조금 줄이고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늘려가라 이런 전략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 스마트 팩토리였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 좀 전반적으로 좀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꼽아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전일장에서도 급등세 연출을 했었는데요. 오늘장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갔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의 상승분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조금 눌린 모습인데 오늘 2.03%대 소폭 내리면서 현재 4,835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현재 좀 꼽아주신 게 바로 코닉 오토메이션인데 앞서 로봇 섹터에서는 로보티즈 공략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성장 가속화 속에서 또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원래 반도체 제어 반도체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어쨌든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제어 소프트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있겠죠. 물류 자동화 쪽도 있고 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쪽에 대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크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쪽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이 공장을 자동화하는 거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체적으로 접목을 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구조들이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성장성이 외형적인 외연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 아니라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플랫폼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쪽과 스마트 팩토리 쪽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제어 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독보적인 과점 이상의 입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1차 밴드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나 유진테크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80% 정도의 점유율,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 상태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도 작년부터 진출을 하면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중국이나 미국 쪽에 대한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오늘 이제 더욱더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물류 자동화 쪽과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쪽으로 두 분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물류 쪽에 좀 더 신경을 쓰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류 자동화 쪽에서는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쪽과 물류 창구에 계속해서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패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로 그룹 쪽에다가 지금 검사 자동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자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 물류 쪽과 2차 전지 쪽 모두가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코닉 오토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이 회사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물류 쪽과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서도 강력하게 육성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코닉 오토메이션이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 분야, 반도체 제어
반도체 장비 제어 소프트웨어 쪽과 스마트 팩토리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을 때 물류 자동화와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쪽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올해는 전체적으로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이미 진출을 했고 올해는 미국 쪽에도 발을 넓힐 생각이고 넓힐 것을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특히 이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와 2차 전지 검사 장비 검사 자동화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지금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기보다는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내재 가치가 아주 뛰어난 종목은 아니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주가 흐름, 뭐 시장 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 코닉 오토메이션을 오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좀 짚어주셨는데 현재 좀 여러 가지 좀 이슈 체크해 주셨습니다. 또한 코닉 오토메이션은 물류 자동화와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쪽으로 사업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또 함께 내재 가치도 조금 많이 좀 뛰어 있는 상황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가격 전략일 텐데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뭐 내일은 이제 휴장이죠. 내일은 휴장이고 이제 내일 휴장 이후에 3월 2일 날 매매를 하시게 될 텐데 뭐 그 시간 동안 미증시나 해외 증시가 어땠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시초가 매수를 원칙으로 말씀드려보자면 거래가 시작되는 3월 2일 날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신다면 목표가는 약 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200원 정도로 목표가는 조금 여유롭게 한 20% 정도를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장 하루 쉬고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열릴 시초가 공략해 주셨는데요. 이 가격 전략 현재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200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음 장에 좀 해볼 만한 업종과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 현재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확인해 보고요. 또한 업종별 동시 호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 대비 0.37% 상승한 코스피가 현재 2,411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는 이제 2,420선을 탈환을 했고요. 또한 장중에는 2,430선까지 뛰어 올랐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고점으로 2,400선 좀 뛰어넘는 상황, 2,420선 뛰어넘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폭을 줄여 나가다가 현재는 0.37% 상승한 2,411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세에 함께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1,603억 원대 물량을 출회 중에 있고요. 개인과 함께 1,086억 원대 물량 출회 중입니다. 기관은 2,450선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 나타내는 반면에 SK하이닉스만이 홀로 파란불 장세입니다. 0.89% 약보합권 보이면서 현재 89,200선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2.17%, 삼성 SDI는 2.65% 상승한 각각 51만 9천 원, 69만 6천 원 선으로 마감이 예상되고요. 현재 삼성전자도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더욱 견조한 흐름입니다. 1.42% 뛴 791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중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다가 현재 잠시 오후장에서는 눌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장 대비 1.42% 뛰면서 791선 안착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개인은 1,080억 원, 기관은 610억 원대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602억 원대 물량을 담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은 0.3% 소폭 내리면서 16만 6,300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LNF 8% 급등 중에 있고요. 에코프로까지도 1.61% 상승한 28만 4,500원 마감 예상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서울경제TV 포커스원 이정수 전문가와 현재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또 빨간불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뉴욕 증시에서도 훈풍이 좀 불어왔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박스권 조정장입니다. 상승장 아니고요. 당연히 상승장 아니고 박스권장인데 박스권 속에서도 반등장이 아니고 조정장이에요. 그래서 조정장이라는 뜻은 말 뜻에도 있지만 언제든지 밀릴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조정받는다 그러면 싫죠, 당연히. 왜냐하면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이 빠지니까. 지금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제대로 이렇게 세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강한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세게 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권인데, 근데 좋은 점은 떨어지기는 해도 종목들이 막 무너지면서 급락하거나 막 10%씩 빠지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조정은 내일은 이제 휴장이니까 3일절 지나고 나서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와 같은, 그러니까 어제 흔들렸다고 뭐 종목들이 다 무너지거나 급락하거나 계속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흐름들은 종종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되고, 그럼 언제 올라가느냐? 미국 시장이 급등하는 날. 미국이 급등을 하면서 위쪽으로 강하게 이렇게 쏘아서 날아다니면 그러면 그때도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올라가니까 그때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럼 그때가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해서 조정장이니까 종목들이 다 빠지느냐? 아니죠. 박스권 조정장인데 차별화장입니다. 그래서 빠지기는 빠져도 시장이 이렇게 밀려도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요. 이렇게 밀리는 흐름들이 나와도 2차전지라든지 오늘도 지금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죠. 2차전지 일부 종목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몇몇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잘 떠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애들은 가는 그런 차별화 장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떨어지는 종목을 잡고 있거나 안 가는 종목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거꾸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깨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닥주에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잘 갖고 있든가 아니면 지금 강한 섹터에서 패턴주로 전고점 돌파하는 애들 따라 들어가든가. 오늘 보면은 이런 애들도 있죠. KTCS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바닥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매하는 사람, 선수들은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오면 또 팔아먹고 더 못 가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타꾼들의 인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갔다가 먹으면 팔고 또 딴 거 또 들어가요. 그것도 또 먹으면 팔고 또 딴 거 들어갑니다. 또 먹으면 팔고. 근데 어떤 거 딱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 손절하고 그럼 또 딴 거 들어가고. 이걸 단타라고 그러죠. 사고 팔고 하루에 두 개를 사고 팔고 하든 하루에 5개, 8개, 10개를 사고 팔고 하든 어쨌든 빨리빨리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단타꾼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져가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한 수익 매매하는 사람들, 그냥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단타꾼보다는 그냥 단기 매매 내지는 수익 매매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좀 수익 이상으로 중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장은 매매하기에는 좋은 장은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이 나쁘다고 얘기한 거는 아니니까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장은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좋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받쳐줘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깔끔하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오면서 가는 건 가고, 그래서 코스닥은 강하고 코스피는 뭐 약하고. 근데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흐름이 정상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개인들이 샀다가 지금 싹 다 손절 나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급해서 그래요. 제가 아까 공개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급합니다. 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거예요. 지금 급하게 매매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받고 흔들릴 때 매집하고 저점 매수해야 될 것은 저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종목들 있죠. 안 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정리를 해서 갈만한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종목 교체를 하든가 갈만한 종목들을 매집을 하는, 그렇게 하는 지금 구간이지,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고 도망가거나 손절하고 나가거나 그런 장은 아닙니다. 손절하고 나갈 거면 차라리 그쪽을 다 손절해버리고 종목 교체를 하세요. 게임주, 메타버스, 인공지능 여전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 갈 만한 종목들이 있으면 싹 다 정리해버리고 종목 교체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 현금이 있으면 지금 주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장인데 시장이 아직 조정장이라 사람들이 좀 불안하죠. 계속 떨어질까 봐.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종목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굉장히 많이 갔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지금 근 한 200% 올라왔거든요. 200% 올라왔고, 여기 7월 달서부터서는 한 50% 올라왔네요. 자,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인데 삼성에서 올해 초에 59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대 주주로 등극이 돼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한 로봇 사업에 대해서 M&A가 꾸준히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한 바, 그리고 여기다가 590억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이 꽤 커요. 1조 7천억짜리 종목인데, 어쨌든 삼성전자 이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또 의료기기용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시장에 또 선보일 거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로봇 관련에 대한 M&A 이슈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다면,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단번에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것도 신고점을 돌파한 이후에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규 매수를 지금 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계속 올라가면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따라가겠죠. 그런 애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컴퍼니인데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얘기합시다. 짧게. 자,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로봇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그런 이제 M&A 기대감,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근데 그 헬스케어 로봇 시장, 그 다음에 이 미래컴퍼니가 과거에 차세대 복강경 수술 로봇 개발 사실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은 그냥 올라가고 싶으면 핑계 대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핑계가 있으니까 복강경 수술 로봇을 개발한 바가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등 대형 디스플레이 기업 수주들은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과 관련이 있는 회사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조정받을 때 사야죠. 지금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고, 나중에 조정받아서 24,000원, 22,000원 내려오면 잘 사면 되는데, 내려오겠어요? 계속 올라가겠지?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내려오면 또 다른 거 찾아야죠. 삼성에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 아니면 삼성에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주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알체라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 플러스 인공지능 섹터 관련주 있는데, 쟤도 가면 얘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또다시 강세를 주면서 43.9%의 수익률을 지금 달성을 했는데요. 아침 방송에서 취했던 종목이요. 2월 20일 날 딱 8일 전에 더 갈 겁니다.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얘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100%, 200% 혹은 350% 가는 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얘도 100% 못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43%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장 가는 게 아닙니다. 길게 보면, 시간을 오래 보면 100%, 200%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 점수는요, 80.5, 매수포인트 80.5, 인공지능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박스권 조정장이지만 이 2차 전지 등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올 초부터 삼성전자 투자가 들어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미래컴퍼니 살펴주시면서 전문가님의 특징 중인 알차량까지 리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전날 상승 마감한 뉴욕 증시와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쏠린 국내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목요일장에도요, 성공 투자 원하신다면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